이른 아침 청량리역입니다. 7시 5분 동해행 열차를 탈 거예요. 멋있습니다. 7시 5분 KTX 이용. 여기 물이랑 음료수 있고요. 오, 충전 중. USB 라인 충전도 가능합니다. 내륙을 쭉 달리던 기차가 방향을 틉니다. 우와. 우와. 기찻길 바로 옆이 아름다운 동해 바다예요. 여행 시작. 여행 시작. 창문 밖으로 시원한 풍경이 흘러가는 이 순간부터 바로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홉 시에 정동진을 지나갑니다. 오랜만에 왔네요. 모래시계 소나무 안녕. 자, 9시 20분에 묵호 도착했습니다. 연령대도 꽤 다양하네요. 아예 MZ들만 오는 데인 줄 알았더니 요즘 가장 핫한 여행지가 바로 묵호죠. 기차표도 미리 끊으셔야 합니다. 아, 묵호야. 이런 거 봐, 만든 거 봐. 되게 센스 있어. 어머, 너무 예쁘다. 로드 트위스트. 묵호 스테이션. 묵호. 너무 어디 이쁘게 있어? 잘 만들었다. 디자인 봐. 노랑노랑하네. 자,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챙기셔요. 우와, 지도. 중앙시장. 너무 예쁩니다. 이거 액자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놓고 싶을 정도로 예뻐. 역사 자체도 옛날 스타일 역사 아담합니다. 화장실 있고요. 묵호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기차 타고 편하게 오다가 멋진 바다를 구경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내렸는데 일단 MZ분들은 저 여기랑 한 번씩 다 사진을 찍네요. 묵호 여행 사실 요즘 굉장히 제일 핫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점프를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런 진짜 찐 레트로한 도시라는 감성 점도 여행지. 있고요. 감성 여행지로 요즘 혼역족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역에서 나와서 바로 한 10분, 15분 걸어가면 바다가 나오고 항구가 나오고 올망졸망하게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여행객들한테 짱이라고 해요. 오늘 저희의 코드는 머무는 여행입니다. 천천히 즐기고 느긋하게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시작하기 전에 아침부터 먹을게요. 네, 갑시다. 고고고 묵호! 아시죠? 묵호로. 오늘의 코스입니다. 묵호역에 내려 묵호항으로 갑니다. 별빛 마을을 지나 농골담길에 도착. 등대와 스카이밸리, 해랑 전망대를 둘러보고 어달 삼거리에서 원점 회귀했어요. 묵호 여행 정보도 참고하세요. 자, 역에서 나와서 야, 이게 센스 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표지판을 이렇게 해놨지? 일단 일로 갈게. 오른쪽으로. 바로 가면 되네, 이렇게? 야, 물고기들이 맞아지고. 르르르르르. 아, 이거 봐. 벽화 봐. 와, 진짜 예쁘다. 나오자마자. 타일로 했어. 와. 완전 작품이다. 끼룩끼룩이 있고. 잘 만들었다. 그림이 아니잖아. 타일로 만든 거잖아, 지금. 오. 와, 이거 봐. 오징어 배. 오징어 배. 묵호역을 나서자마자 멋진 벽화가 말을 겁니다. 뭐야, 오늘 여행이 장난 아니겠는데? 벌써 기대되나요? 멋이 있겠는데? 이야. 오. 시장. 한 마리 먹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산채로 그냥 회썰어 갖고 그냥 기름장 딱 찍어갖고 쭉 먹고 싶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묵호의 어제를 만납니다. 와, 진짜 작품이네, 내가 작품. 본 작품이네. 국내 벽화 중에 그냥 짱인데? 완전 기차 타고 2시간 왔는데 너무 조용하고 예쁜 동네로 왔습니다. 와, 여기 왔습니다. 어우, 가이당. 야, 뭐야. 엄청 가파른데? 간판, 와, 간판 너무 멋있는데?
60년도 넘었으니까 영업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자리 있다. 완전 옛날 스타일이야. 메뉴는 장칼국수 하나. 되게 조그매 가게가. 이 자리에서 60년을 장사한 노포식당입니다. 장칼국수는 칼국수에 고추장을 풀어 얼큰하게 끓인 음식입니다. 국물이 어죽처럼 걸쭉한 게 특징이에요. 또 호박 들어있고 계란 아주 얇게 풀었고요. 감자가 조각조각 들어있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국물에 전분이 많이 뿌려졌다는 말이겠죠. 국물 한번 맛을 볼게요. 와, 예상 밖의 맛입니다. 진짜? 아는 맛이 아니야? 저는 약간 떡볶이 맛이 날 줄 알았는데 고추장 자체는 시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개운하지 않은 건 아닌데 감자 전분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거의 으깨서 넣었을 정도의 감자 국물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멸치 베이스일 것 같고 너무 빨간색임에도 의외해. 전혀 맵지 않고 구수해. 밸런스가 요즘 것처럼 막 약간 달고 맵고 이걸로 붓는 게 아니라 투박하면서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네. 이번엔 면을 맛보는데요. 무해하다. 먼저 씹을 것도 없어. 엄청 부드럽고 호들호들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면입니다. 짜지도 않고. 심플해 맛이. 토속적인 맛이 나네. 아니 먹다가 진짜 너무 막 삼각해가지고 뭐지? 깜짝 뭐지? 이 맛은 뭐지? 봄이었나 그랬어? 냉이가 들어있습니다. 네. 냉이였습니다. 이 집의 비밀은 또 비법은 냉이. 6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맛의 장칼국수. 덕분에 여행의 시작이 푸근합니다. 아유, 속이 든든하다. 뜨끈하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계속 오던 방향으로 걸어갈게요. 자, 바로 여기 묵호항이 나옵니다. 와, 여기 묵호항 터미널 오랜만에 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울릉도 독도 갔었는데. 울릉도 도동항까지 시스타 1호가 운항합니다. 얘는 통통배도 귀엽잖아. 와, 우리 관식이네 배 같은데. 아니 기차역에서 진짜 가깝네, 항구가. 10분? 한 10분, 15분이면 도착합니다. 배가 몇 대야? 묵호항입니다. 1936년 개항한 묵호항은 1940년대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해 1970년대까지 무연탄과 석탄, 수산물을 출하하는 항구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불꽃처럼 호황을 누렸던 묵호항은 1980년대 동해항이 개항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다시 이쪽으로 뒤돌아서 와면 저기 엄청난 계단이 보입니다. 와, 어린 왕자다. 여기 왜 이렇게 벽화가 다 퀄리티가 높냐. 와, 우주가 있네. 야, 어린 왕자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손 한번. 어린 왕자랑 악수. 반갑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으로 여행하겠습니다. 안녕. 여우가 있고. 어린 왕자의 소설 속으로 걸어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거의 그 놀이동산보다 더 예쁘게 해놓은 것 같아. 진짜 너무 정성 들여 만들어놨다. 섣들마을 별빛마을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계단 5분도 안 걸립니다. 오자마자 웬일이야. 여긴 관광지도 아니잖아. 당연히 아니지. 와, 항구. 좋지. 은빛가루를 쫙 뿌리면서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보입니다.
드디어 멋진 벽화로 유명한 와. 농골담길이 있는 묵호 등대 마을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 길이 너무 예쁜데? 건너편에 보이는 묵호의 대표적 관광 스폿인 등대 마을과는 달리 별빛 마을은 여전히 조용한 삶이 흐르는 곳입니다. 야, 이 집 봐. 와. 지금은 안 사지는 것 같은데 방문이 정말 요러고 들어가야 돼. 요러고. 엄청 쬐끔해. 운동기구들 있고요. 요 왼쪽 길로 골목골목. 진짜 조용했겠네. 여기가 다 집이 있고 사는 분도 계신데 매일매일 정말 등산하듯이 골목골목을 오르내리시겠네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계단 끝까지 올라왔더니 천하의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와, 우와. 거의 뭐 묵호가 다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와, 수지야, 너 지금 나 카메라 찍는 거 봐야 되는데. 와. 우와. 묵호 등대 마을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험한 뱃일이나 모진 허드렛일을 마다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 묵호항이 가까운 언덕배기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곳입니다. 묵호항이 전성기를 맞이하자 사람들이 더욱 몰려 언덕에는 벽돌과 슬레이트로 지은 집들이 촘촘하게 들어섰어요. 이후 쇠락의 길을 걷자 묵호 인구 절반 이상 줄었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모이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만나러 갑니다. 찰칵. 다시 큰 길로 내려왔습니다. 자, 왼쪽에 다 묵호 시장입니다. 여기는 시장이고요. 여기는 다 횟집. 먹을 때. 아우, 맛있는 냄새. 자, 이 시장이 끝나는 데서 좌회전 틀면 저기입니다. 바로 입구 있어요? 버스 정장까지. 전골 1길 여기 농골담길 입구입니다. 그 자체도 지금 또 작품입니다. 여기. 아, 여기 무슨 예술가가 왔나봐, 여기. 등대까지 300m고요. 바람의 언덕 폭포존 쫙 있습니다. 진짜로 이름이 농골 1길이에요. 농골담길. 농골 1길, 2길, 3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어디로 올라가던 간에 등대를 만나고요. 네. 등대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요 바닷가로 나옵니다요. 네. 좋습니다요. 가시오. 와, 묵호호. 저 배봐. 배봐. 피카소 사나봐, 피카소. 와, 여기 진짜 예술가들이 해놓은 것 같아. 목화마을이 이렇게 진심으로 살아나? 저 묵호호, 저 튀어나오게 입체로 해놨어. 묵호호 출발합니다. 입체입니다, 입체. 하나, 둘, 셋. 인증샷 찰칵. 묵호에 피카소 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불이 또 다 들어와 있어, 집집마다. 알록달록 집집마다 불이 다 들어와 있고, 사연들이 쫙 있고. 2010년 마을 골목길에 묵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벽화가 그려지면서 회색빛 마을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인증샷 찰칵. 야, 여기 완전 작품이다. 어머니와 리어카. 당신의 삶은 어땠나요? 아이고, 되다, 엄마. 여기가 옛날에 완전히 질퍽질퍽한 흙길이었던 거야. 하도 수산물 같은 거 실어 날르니까 리어카에서 물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장화는 필수였고. 저 엄마 리어카랑 엄마랑 한 몸이 돼서 다니던 길이지, 여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버지의 등불은 검은 바다 위를 서성인다. 오징어 잡이지.
묵호 장화살롱이 웬 말이냐면요, 온 동네 흙길이 물바다가 됐죠. 마누라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이가가 개락이던 날에는 동네 꼬마들도 신이 났었지. 이가가 개락이더니 무슨 뜻이야? 이가는 오징어, 개락은 많이 잡혔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이런 데 걸터 앉아서 이렇게 손질하시고 그랬을 거야, 그지? 올라갈수록 전망 탁 트이고 바닷바람이 막 직통으로 붑니다. 시원하고 볕은 따뜻하고. 갈래길인데 오른쪽은 바람의 언덕이고 어머니 가고 계신데 왼쪽도 예쁘다. 옛날 묵호의 모습. 옛날 골목 그대로 이렇게 살려놓은 느낌도 너무 좋고, 이것도 너무 좋아요. 야, 여기 피카소 있어. 여기 또 좀 골목골목 돌다가 요런 데가 나옵니다. 요런 잔막걸리도 팔고 전도 파는 곳이에요. 아이고 날씨 좋다. 묵호 시내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반반 고추전과 김치전, 명태 회무침, 그리고 잔막걸리, 이렇게 한 상 차림입니다. 17,000원의 행복입니다. 여유롭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저 정말 이렇게 여유롭게 다니는 여행이 있었을까? 막걸리 오랜만인가 봐. 갈증 났는데 진짜 와, 분명히 옛날에도 여기 골목골목 한 군데 정도는 이렇게 목을 축이고 갈 수 있는 가게나 이런 게 있었을 거야. 목을 축여야지. 안주 말고 이 공기를 마시세요. 이 햇살을 느끼세요. 묵호 와서 부침개 묵호 갈래? 아니 오면 그런 것만 배우는 것 같아. 이거 일단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야? 묵호 갈래? 묵호 갈래. 막걸리 묵호 갈래? 묵호 갈래. 아껴 먹어. 한 잔이야. 하나, 둘, 셋. 행복한 순간. 여기가 저희가 전 먹었던 데고요. 바로 앞에 와 여기 뭐? 이거 뭐 할 말이 없네요. 야 이거 너무 자아실현을. 농골담길을 걷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지는데요. 마치 동화 속 나라처럼 등대와 함께 꾸며진 가게는 하나하나 직접 나무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촬영 많이 해가시라고 말씀하시는 유쾌한 사장님과 작고 귀여운 소품들이 가득한 가게. 그리고 바다마을 묵호가 떠오르는 액세서리들과 이곳의 상징인 등대, 알록달록 테트라포드까지 별빛처럼 가득 쏟아집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바람의 언덕입니다. 정해진 길 없이 그냥 구석구석 다 다니면 됩니다. 진짜 신기해. 요만큼 올라와도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잊고 있으면 또 옛날. 여기. 그림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잘 그렸지. 여기 분들의 삶이. 여기 덕장이 엄청 많았대. 너무 여기 이야기랑 잘 어우러지게 진정성 있잖아. 맞습니다. 와, 여기가 바람의 언덕일까요?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좋다. 와, 진짜 좋네. 오늘 처음으로 드디어 탁 트인 바다를 마주합니다. 이쪽에는 아까 봤던 항구, 왼쪽에는 탁 트인 바다. 바람의 언덕은 바람이 세게 불어 명태를 말리는 덕장이었던 자리에 전망을 볼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탁 트인 바다를 처음 만났어요. 누가 봐도 바다에 나간 아버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이고요. 강아지까지. 강아지는 지금 유독 많이 쓰다듬어서
색깔이 다 바뀌. 와, 강아지는 여기까지 다 쓰다듬었어. 색깔이 다 변했어. 꼬리까지. 아, 애기 머리. 애기 쓰다듬었어 사람들이. 애기 엄청 쓰다듬었어. 어머니는 진짜 안 쓰다듬었고 그러네. 기가 막히게 또 여기. 여기도. 여기랑 힘내세요를 되게 많이 했어. 아, 엄마 팔에다가. 팔에. 엄마의 시선으로 한번 바다 한번 볼까요? 짜잔. 짜잔. 엄마의 마음으로 보는 바다. 저 방파제를 보는 거야. 네. 배가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강아지가 되게 든든하다. 아니 너무 든든한데요? 엄청 강아지 쓰다듬어줘갖고 사람들이. 반들반들하네. 아비와 남편을 기다리는 바람의 언덕. 이 세찬 바람이 생선을 말리고 가족을 살려냅니다. 여기가 지금 전체가 도너츠 가게입니다. 엄청 큰데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거 갈매기. 바람의 언덕에 있는 전망 좋은 도너츠 카페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무코를 닮은 도너츠에 커피 한잔 하기 좋은 곳이에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 도나츠. 도너츠네. 아 근데 너무 야, 팔 잘라서 너무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참네. 와 등대 등장.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무코 등대죠. 네네네. 여기서 매표소를 끊고 가면 스카이밸리를 갈 수 있습니다요. 네네. 와 예쁘다. 1963년 처음 불을 밝힌 올라가 봅시다. 높이 21.9m의 무코 등대입니다. 이곳은 1968년 신영균 문희가 주연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우와 나선형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니까 몇 층인지 몰라. 어디까지 올라갔지? 이야. 따라따라따. 여기는 지금 무코 시내의 모습이고요. 쑥. 우와. 여기야. 드론이 되겠네요. 무코 등대에 오르니 잠시 후 찾아갈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와 도제비골 해랑 전망대의 모습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유료 입장이고요. 도깨비 방망이를 닮은 해랑 전망대는 무료입니다. 차례대로 방문할 거예요. 두 개가 다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인증샷 찰칵. 스카이밸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3,000원. 자이언트 슬라이드도 3,000원이에요. 3,000원짜리인데 1,000원 돌려줍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지금 무코에 명물 두 개가 다 보입니다. 스카이밸리도 보이고요. 저기 전망대도 보입니다. 이건 유료, 저건 무료. 아, 역사상 진짜 제일 높은 거 아니야? 끝도 없다, 끝도 없어. 하늘에 그냥 하늘길을 갑니다, 지금. 바람이 달라. 공기가 달라, 여기 지금 완전히. 새만 느낄 수 있는, 날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으아! 우와! 무서워! 아, 너무 높아. 아. 뻥 뚫리는 풍경.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59m 높이의 하늘 산책로인데요. 그 끝에 서면 새의 시선으로 동해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쭈은 사진관은 계속됩니다. 바쁘다, 바빠. 대박이다. 진짜 몇 팀을 찍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이. 하나, 둘, 셋. 우리도 한 컷. 이렇게까지 내려간다고? 그래. 지금 준이가 타고 내려갈. 자이언트 슬라이드입니다. 아, 다친 적은 없겠지 설마? 저는 안 타려고 했는데 내려갈 거고요. 정신 차려보니 여기 서 있더라고요. 네, 그대로 들어와 주세요.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엉덩이 뒤로. 좀 보이게 잡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직 안 가요. 아, 줄을 잡아보세요. 무슨 일 있어도 안 돼. 대박.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아직. 센터 안 맞다고 이거 각을 맞춰야지. 예, 맞죠? 앞에 봐요 여기. 빨리 말씀해주세요. 좋아. 자 어떻게 소리 들으면서 가요. 마음이 준비되면. 지금 됐어요. 그래? 자 그럼 소리. 오, 대박. 아 진짜 웃긴다. 아 내가 누라. 자 잠깐만 나봐요. 여기다 넣고. 됐습니다. 네. 앞에 보고. 질러! 발성이 끝내줍니다. 어떠세요? 아 무슨 일 지금 너무 너무 순식간에. 네네네. 깜짝이야 이거 지금. 와 재밌네. 도파민 터지네. 네. 엄청 높네. 우와. 처음에 무서웠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신난다. 와, 얘가 뭐야? 아, 뭘 해도 여긴 진짜 잘 해놨습니다. 이거 봐. 도깨비가 요만큼만 내밀고 있어. 진짜 다 작품 아니야? 아니, 여기 진짜. 아, 저기. 아. 응. 여기 또 유명한 스팟이 있네요. 도제비 해랑 전망대입니다. 와! 이 조형물도 예술이다. 무코는 지금 알죠? 무카소가 있다는 거. 무카소. 미술 감독님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도깨비 방망이 모양이래. 길이 85m 해상교량인 해랑 전망대는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파도 소리가 나고요. 가운데는 또 이렇게 바위가 딱 있고요. 제일 끝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우와, 밑에 이거 뚫렸어. 우와, 이 초록빛. 와 바다 색깔 장난 아니구나. 응, 봐봐 진짜. 예쁘다. 아, 이 초록빛. 안에 조명 틀어놓은 것 같다, 야. 우와 진짜 망망대네. 앞은 무한한 바다, 뒤는 사람이 살아온 언덕. 해랑 전망대는 나를 그 경계에 서게 합니다. 또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아 바다 색깔 장난 아니다. 음. 바다나 그냥 이게 무슨 블루 스크린도 아니고. 망망대해 보여주세요. 자, 전망대에서 바라본 망망대해. 망망대. 겸손해집니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 둘, 셋. 겸손하게 한 컷. 야, 뭔가 살아있는 존재 같기도 하고. 와. 바로 앞에서 택시를 탑니다. 네, 어달삼거리 거기 사진. 삼거리에 사진 네. 찍으려고. 그래요. 삼거리 세우시면 됩니다. 어달 삼거리 3분 걸렸습니다. 딱 기본 요금 4,600원 나왔어요. 여기는 바다고요.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저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서 보이는 모습이 예뻐서 저렇게 다 모여드는 명소입니다. 차도 무단 진입 금지가 붙었습니다. 그래도 차도에서 찍으시는 분들은 찍고 있고요. 여기 서서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인파가 많아서 한적한 사진 찍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일단 촬영을 하고 준이 이렇게 포토샵으로 싹 지웠어요. 여기 완전히 그림입니다. 예쁘다. 색깔 예쁘다. 어달 삼거리 바로 앞에 있는 어달 해변입니다. 좋다. 와. 너무 좋다. 끝내준다.
이거지. 바닷소리. 내가 좋아하는 바닷소리. 파도 위에, 파도 위에, 파도 위에. 인적이 드문 어달 해변은 밀고 들어왔다 쓸려나가는 파도의 움직임과 소리를 조용하게 감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아까 왔던 길, 택시 타고 왔던 길 걸어서 돌아가겠습니다. 아, 완전 시골 옛날 집. 이 의자가 여기가 여기 해바라기 의자들이 그냥. 이거 분명히 한 여기 삶을 지금 진짜로 멋지게 살아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 계실. 방석 날아가지 말라고 벽돌로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지금 아침에 오시는 거지. 딱 해바라기 자리인데. 저기는 약간 선배님들이고. 여기는 후배 자리예요. 여기 후배 자리. 아직은 동쪽을 네,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나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야, 그림이다. 예술이다. 여기 약간 휴식처 같은 느낌인데, 그지? 네. 정서적이다. 와. 여기 추라미수 역관. 와, 이거 무슨 저기 육산 빌딩 수족관 같은 수준입니다. 우와. 모든 지금 동해 앞바다에 어종이 다 있습니다. 우와. 잡아오는 진짜. 족족 넣으시나 봐. 와. 봐봐. 우럭. 우와. 이거 100% 잡아오신 거거든. 야, 여기 생태계야. 생태계야 지금. 난리 났어. 대방어. 우와. 와, 나 이거 상어인 줄 알았어. 대방어야. 다 맛있는 것들만 있습니다 지금.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되게 웃기지? 진짜 옛날 사진. 어머니 엄청 일하고 아버지는 담배피시는 것 같은데. 까맣다 진짜. 지금 이 사람들 몇 살일까? 그치. 80년대 같은데. 여기 일하다가 이거 먹는다 뭐. 참 드시네. 요거 진짜 맛있죠. 아이고. 옛날 사진이다 진짜. 아하. 단정하다 그지? 시골집인데 깨끗하고. 아이고 이분들. 야. 삼남매야. 누나가 아주 잘 키웠어 애들. 누나구나 진짜. 이거 진짜 옛날이다. 너무 옛날인데? 너무 옛날이다. 이건 60년대. 아이고 귀여워라. 바닷낚시로 유명한 어다랑입니다. 와, 진짜 잘 해놨다. 와, 테트라포트. 알록달록 이거 웬 말이야. 진짜 최고로 예쁜 항구다 지금. 와, 진짜 색깔 칠하는 거 봐. 무카소 지금. 무카소. 나 오늘 무카소 만나고 가야겠어. 전화해? 너무 예쁘지? 야,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와, 색깔도 저 제일 예쁜 파스텔 톤으로 그냥. 대박. 와, 진짜 동해시. 갑자기 따뜻해졌잖아. 글씨 봐. 글씨 해놓은 거 봐. 동해의 푸른 꿈이 출렁이는 곳. 여기가 어달항이라네. 귀여워. 배들도 진짜로 깨끗하고. 너무 예뻐. 어머, 작품이다. 작품이다. 배랑같이. 하루가 굉장히 길 것 같았는데 은근히 짧았어.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좀 쉬다 가는 것 같은 느낌? 진짜. 영혼이. 왜 이렇게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습니까? 충분히 얻고도 남았죠. 해답이 누군가의 엄청난 정성인 것 같아. 여기를 누군가가 진짜 마음 먹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여행 오는 사람들의 휴식 힐링을 위해서. 근데 잘 또 해놓은 것 같아. 남겨놓을 거는 다 남겨놨어. 그러니까 원형을 건드리지 않고 정말 신경 써서 빈틈만 살짝 메워놓은 그 센스. 옛날에 그대로가 남아 있는데 그 사이사이의 브릿지 부분을 정말 예쁘게 조심스럽게 잘 갖고 놨습니다. 어디 서서 사진을 찍던 어디 서서 걸어가던 여행이 되는 곳이었어요. 계속 이제 수지가 그 얘기 하는 거지 이제. 누구 한 명이 있다. 무카소가 하나가 있다. 무코에 피카소가 있는 것 같은. 요즘 유명한 노래들 중에 옛날에 조금 잘 나갔다가 잊혀졌다가 다시 하는 걸 역주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코는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최고로 핫한 여행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쭉 갈 것 같아요. 네. 기차 타고 2시간 남짓이면 오는 이 옛것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디자인이 살아있는 이 아름다운 도시 여러분 한번 꼭 와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안 가죠. 저녁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뭐야? 가재미. 가재미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건조. 와, 이걸로 그러면은 탕이랑 조림. 집에서 이거는 구워 먹고 하시는 거. 아. 조려서 잡숴내는데 가게에 쓰는 거는 생물로 쓰고 야, 손님들이 많이 찾아 이거를. 그래 좀 방건조 좀 받으시오 이래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가자미에 소자 하나랑 가자미 조림 소자 하나 주세요. 자, 이렇게 한상 차림입니다. 가자미 회와 가자미 조림. 무코항에서 당일 들어오는 신선한 생물 가자미로 만든 가자미 조림입니다. 빨간 양념 속에 담백함이 숨어 있더라고요. 역시 당일발이 가자미회는 새꼬시로 나오는데 잘게 썰어내어서 먹기 편합니다. 가자미를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와, 오예. 네, 네, 채소 곁들였어. 네, 와, 한 입에 쏘르륵 맛있네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토독적이랄까? 편하게. 회만 한번 이렇게 찍어서 맛을 볼게요. 네. 아, 입으로 들어갑니다. 되게 부드럽구나.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비린내가 0이라는 거야. 아, 그렇지. 어떤 회도 이렇게까지 비린내가 안 나진 않을 텐데 일단 향긋한 느낌도 있습니다. 굉장히 향긋하고 깨끗한 맛. 이 매력이 있습니다. 뼈랑 꼬독꼬독 새꼬시처럼 씹힐 줄 알았는데 되게 부드럽다. 보들보들. 맛있습니다. 이거 넣고 다 넣고 밥 비비면 맛있는 회덮밥. 얼음 붓고 후루룩 먹으면 뭘 해? 2만 원짜리 가재미 조림. 우와, 우와, 완전 누가 봐도 생물. 너무 많이 끓여서 지금 흐드러졌어. 생물이라서 어떡해. 우와, 오예. 자, 국물. 아침에 먹었던 장칼국수와 약간 일맥상통한 느낌. 대박, 진짜? 옛날 레시피. 빈틈이 많은데 빈틈이 많아서 좋은 맛.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맛이야. 생물 가자미. 부드럽겠습니까? 안 부드럽겠습니까? 부드러워 보인다 벌써. 국물에 요렇게 있어가지고. 적셔서 오늘의 여행을 생각하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게 그렇게 귀하지 않을지 몰라. 근데 서울 사람은 생물 가자미를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치. 회를 살짝 샤브샤브한 맛이야. 아. 깨끗한 맛, 비린내 없는 맛. 정말 어떤 종교인 같은 맛이야. 묵고 같은 맛입니다. 정말 깨끗한 맛. 국물 살짝 적시셔서. 깨끗해요. 뭐라 그러지? 화기정신 같은 그런 맛이야. 가자미가 이런 맛이 나는 거야. 국물도 와 이거 야 진짜 맛있다. 순수한 맛. 아, 여행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최고. 잘 먹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엄청 반짝반짝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해가 지면 무코는 다시 태어납니다. 낮의 무코가 색깔의 마을이었다면 밤의 무코는 빛의 마을이었어요. 전혀 지루하지 않은 여행, 행복한 여행, 묵고. 끝까지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감성여행의 성지 묵호 참 좋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